자, 안녕하십니까. 미친 토익 아나나 강사입니다. 자, RC 대비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부터 총 15문제가 3초 정도씩 슉슉슉 지나갈 거예요. 자, 여러분 속도에 맞춰서요. 이건 시간 관계상 어쩔 수 3초 정도로 지나가는 거고요. 여러분 속도 그대로 맞춰서 한 문제당 본인 속도에 맞춰서 버튼 눌러서 멈췄다가 또 다 풀면 넘어가셨다가 해서 문제 푸시면 되고요. 혹시나 난 조금 빠르게 풀어보는 연습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7분 정도 맞춰놓고 자, 문제 7분에 딱 맞춰놓고 풀어보시면 되겠고, 난 아직 실력이 조금 부족하네 하시는 분들은 시간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본인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 지나갑니다. 참, 그리고 번호가 좀 이상할 거예요. 책의 저작권 문제 때문에 책 번호대로 그대로 둬야 되다 보니 책 번호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그냥 문제만 쓱쓱 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프리에서 봬요. 자, 시작! 자, 풀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푼 문제는 제가 책 속에서도 정말 빈번 출제, 학생들이 꼭 좀 알았어요. 문제 풀고 시험으로 가면 자주 보이는 문제 유형들만 추려서 지금 같이 풀어보자고 한 겁니다. 자, 그럼 얼마나 맞췄고, 그럼 왜 정답이고, 그럼 나머지는 왜 정답이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어야 시험장 가서 맞출 수 있으니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자, 보기를 보면 품사 문제입니다. 자, 품사 문제인데 사실 enough란 단어가 두 가지 확률이 있죠. 첫 번째로 충분한이라는 형용사의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비동사 뒤에 형용사의 가망성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말만 안 된다면. 근데 형용사라 보고 부사를 집어넣었다면 문법적으로 가능성은 있었지만 문맥상 달달하게 충분합니다. 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가능했지만 그냥 무작정 집어넣기에는 문맥상 어긋나다 보니 성립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확률, 충분한이란 뜻의 형용사도 있지만 enough는 그 자체가 부사의 품사도, 충분하게, 충분히란 부사의 품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밑줄은 비동사 뒷자리로 형용사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럼 형용사를 부사가 뒤에서 꾸밀 수 있겠죠. 그래서 형용사인 B번 그대로 집어넣고 dressing이 스위트예요. 충분하게 스위트합니다. 말되죠? 정답은 B번 쪽이 맞는 문제가 됩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 자, 팁으로 좀 띄워볼게요. 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자, 이런 문제에 보기에 enough가 보여요. 자, enough가 보여서 그대로 형용사 꾸미는 부사 어휘 문제로 출제됐다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이 정보는 충분히 도움됩니다. 자, 보기에 enough가 뜬다면 정답 될까요? 안 될까요? 보자마자 버렸어야 합니다. 절대 안 되기. 자, enough라는 부사는 형용사를 꾸밀 수는 있어요. 하지만 꾸민다면 이렇게 이런 걸 뒤에서 꾸민다고 해서 뭐 후치한다 그래요. 절대적으로 부사 enough는 형용사를 꾸미고 싶다면 무조건 뒤에서 꾸밉니다. 그래서 뒤로 밑줄 나오면 정답하세요. 뭐 big enough, 지금처럼 sweet enough 가능해요. 근데 이런 식의 형용사를 꾸미는데 앞에 밑줄이 들어오면 enough는 말이 먹혀도 꼭 버리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답 처리되는 걸로 보기에서 유명한 애니까 항상 enough가 부사로 정답할 땐 자리 신경 쓰면서 들어가 주시고,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요 단어 보이시죠? 요렇게 en 붙으면, 자, en이 붙으면 품사 문제 때 학생들이 en을 PP형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물론 PP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speak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 speak에서 파생한, 예를 들면 spoken 같은 거, spoken 이렇게 동사에서 파생한 en은 PP형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break가 있고 broken 해도 PP 형태로 씁니다. 그래서 동사에서 파생한 en은
PP로 불리는 과거분사로 불리는 걸로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용사들 wide라든가 broad라든가 형용사에다 EN이 붙을 때가 있어요. 자, 저들은 저자체적으로 동사로 활용되게 돼요. 그래서 widen 하면 확장하다, 넓히다 라는 동사가 되고요. broaden도 마찬가지 똑같은 말. 그리고 quicken, 빠르게 하다, shorten, 짧게 줄이다 라는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en 형태가 보였을 때 B동사 뒤에 밑줄 나오면 자꾸 오답 나오더라고요. 안 돼요. 동사니까 B동사 뒤에 동사가 또 나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자체가 동사로 쓴다는 거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인 형용사인 B번 후치하는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문제로 밑줄이 떴고 다른 단어다 보니까 해석적으로 뭐 풀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근데 아무리 해석적으로 말이 먹혔다 해도 좀 버릴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저 같으면 보자마자 안 돼, 버려 하고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먼저 which란 존재는 접속사예요. 모든 의문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who, 누가, why 이런 애들은 물음표가 있을 때는 의문사로 불리는 게 맞지만 지금처럼 점, 평서문 속에서 그때 의문사 계열들은 다 접속사 기능을 한답니다. 근데 토익 시험에서는 물음표 의문문이 출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기를 딱 보고 who, what, which, where, why, whoever, whatever 이런 게 보이면 아, 접속사 문제 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접속사가 보기에 있구나 해서 얘는 접속사다 보니까 접속사가 문장 내에서 성립이 되려면 동사는 2개가 보여야죠. 문장이 2개여야죠. 근데 지금 밑줄을 보면 문장의 동사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럼 접속사는 나올 자리가 못 돼요. 그래서 접속사 확률은 없는 자리니 그냥 버릴게요. 아예 안 되니까. 그리고 these와 those란 존재는 이것들, 그것들 해서 명사를 꾸미더라도 복수 명사를 꾸미지 지금처럼 단수 명사를 꾸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너도 저 자리에는 아예 못 들어갑니다.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일단 버릴 건 버리고 그리고 A와 B는 물론 형용사 확률이 있는데 자 해석으로 푼다고 쳐볼게요. 이 어쩌고저쩌고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 회사 A사는 희망합니다. 발전시키길 희망해요. 각각의 주니어 이사진을 자신감 있는 리더로 발전시키길 원한대요. 이거랑 다른 이사진을 자신감 있는 리더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대요. 사실 해석적으로는 둘 다 말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토익 시험에선 정말 어휘 문제면 딱 하나만 말되고 정말 말이 다 싸그리 안 됩니다. 그럴 땐 다 버리고 말 안 되니까 정답하면 돼요. 근데 해석적으로 이것도 말되고 저것도 말되는 시험에서 토익 시험에 출제된다는 건 어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어휘 문제가 아니라 자 쓰임상 해석적으로 말됐어도 안 되는 걸 잘 버리세요를 출제대가 의도하는 겁니다. 지금도 둘 다 말은 먹혔지만 A의 성질을 알았어야 돼요. A번 other이란 존재는 정답 B번이 맞는데요. other이란 존재는 형용사는 맞아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는 맞지만 하지만 저 아이는 그냥 형용사, 예를 들면 good 같은 그냥 형용사, 좋은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좋은이라는 형용사가 car이라는 명사를 꾸몄다 칠게요. 뭐 꾸밀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영어에선 셀 수 있는 가산명사들, 차 한 대, 두 대, 세 대, 사람 한 명, 두 명, 세 명, 세는 가산명사들은 이렇게 형용사 꾸미더라도 자동차 셀 수 있는 명사거든요. 근데 I have good car, 끝 이런 건 성립이 안 돼요. 반드시 한 개면 a good car, 그거면 the good car, 내 거면 my good car 또는 저런 걸 한정사라 부르는데 말 그대로 명사를 한정해서 꾸미는 것도 each 또는 every 또는 some or any 이런 것들을 한정사라 부르는데요. 그런 한정사들도 전부 다 관사의 역할을 한답니다. 어나 더 같은. 그래서 뭐 그 자동차면 각각의 자동차, each car, 모든 자동차면 every car 이런 거 오케이. 또는 앞에 아무것도 안 붙으면 여러 개면 cars, 뒤에 뭐라도 붙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관사가 붙던가 또는 한정사가 불리는 애든 무언가가 붙든가 뒤에 s라도 붙어야 셀 수 있는 가산명사가 허용이 돼요. 근데 each는 그런 한정사인 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수명사 꾸미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애예요. 그래서 일단 오케이. 가능성 있음. 자, 근데 other는 안 돼요.
other은 그냥 형용사라 명사를 꾸미더라도 절대 그냥 단독적으로 단수를 꾸며버리면 예를 들면 good car 해서 이렇게 단수를 그냥 단독적으로 꾸며요. 그럼 앞서 관사도 없고 뒤에 s도 없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other도 명사를 그냥 단독적으로 그냥 꾸며버리면 이 단수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다 보니까 앞서 관사도 없고 뒤에 s도 없는 꼴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주의할 것, other은 형용사는 맞아요. 그래서 명사를 꾸미긴 하는데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 형태랑은 절대 안 쓴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꼭 단수명사 앞으로 밑줄러 와가지고 말 되게 출제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말 먹혀도 딱 봤더니 프로그램 단수 형태가 보여요. 그때 말 돼도 other은 늘 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명사를 꾸미려면 아예 s라도 붙든가. 그럼 다른 자동차들, 다른 프로그램들, 다른 이사진들 그럼 뒤에 s라도 붙었으니까 셀 수 있는 거 꾸미고 뒤에 s 붙었으니 뭐 관사는 없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복수 형태인 s라도 붙든가 아니면 아예 못 쓰는 불가산 명사 뭐 토익이 되게 좋아하는 information 이런다든가 여기 여러분 혹시라도 불가산 명사 모르면 안 되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라고 토익이 되게 좋아하는 불가산 명사도 갖다 놨어요. 이런 식으로 other equipment, other merchandise 그런 식의 불가산 꾸미는 건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언제나 other이 형용사는 맞지만 보기에 딱 떴을 때 바로 뒤 명사가 뒤에 s 안 붙은 셀 수 있는 단수 형태가 보이면 특히나 사람 명사는 무조건 가산 명사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세거든요. 보이면 늘 버리세요. 사용 못합니다. 정답은 B번 정답. 자, other이 실수 많이 하는 단어니까 같이 기억하면서 정답 B번이 맞게 됩니다. 불가산 명사도 같이 챙겨서 보고 자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갑니다. 다음 문제 오셔서 맞죠? 바로 다음 문제. 오케이. 자 다음 문제 오시면 보기 보고 또 뭐 어휘 문제처럼 보입니다만 이건 큰 포인트가 있는 거라 바로 정답 가볼게요. 자 팁으로 바로 띄우겠습니다. 자 every 방금 앞서서 every도 each도 단수를 꾸밀 수 있다는 거 방금 말씀드렸죠. every는 단수 명사를 꾸미는 거 엄청 좋아해요. 보면 거의 99% 단수랑 씁니다. 아무리 모든이란 뜻이어도 every item, every student 단수랑 늘 정답 잘 돼요. 그래요? 근데 딱 한 번만 복수 명사인데 늘상 every로 표현하는 경우가 딱 한 번 있습니다. 바로 뒤에 숫자가 떴을 때 숫자 여기도 숫자이죠? 6 숫자 뜨고 그리고 뒤에 복수 명사 있을 때 복수 예를 들면 지금처럼 6 months 라든가 또 뭐 3 years 라던가 딱히 시간 개념이 아니더라도 5 meters 이런 식으로 어쨌든 복수지만 이렇게 숫자 뜨고 복수가 나오면 늘상 every로 꾸미는 거 완전 좋아합니다. 그때는 대신 해석은 좀 바뀌어요. 모든이란 뜻보다는 매 뭐뭐마다 라고 쓰게 돼요. 지금도 every가 들어가서 매 6개월마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얘도 매 5m마다 정도로 이걸 설치해 주세요. 매 5m마다 설치하세요. 이런 식으로 뒤에 복수더라도 숫자 나오면 사실 every부터 먼저 대입하십시오. 지금도 종업원 업무 성과 평가들은 수행되어집니다. 매 6개월마다. 이 정답이 D번 쪽에 맞게 되는 거고요. 그 혹시 보기에 지금은 없는데 듀어링이 뜰 때가 있어요. 듀어링이. 자, 듀어링이 뜨면 6개월 동안 평가를 수행할게요. 이것도 말은 되잖아요. 네, 듀어링이란 단어는 독특하게도 정말 그냥 명사 사랑합니다. 방학 동안, 회의 동안 이런 거요. 근데 이렇게 숫자 기간만 딸랑 들어오는 거. 숫자 기간만 딸랑 들어오는 거 완전 싫어요. 뭐 3 days가 됐든 5 years가 됐든 숫자 기간 딱 보이는 순간 버립니다. 안 쓰는 걸로 유명하니까 조심하고요. 이렇게 숫자 기간만 올 때 쓰는 건 그건 영어로 for로 표현하죠. for 3 days, for 5 years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고 근데 또 제가 잘못 얘기해 놓으면 틀릴 수 있으니까 자 혹시 더가 있을 땐 괜찮아요. 관사 더가 오고 뭐 past가 있든 또는 last가 있든 또는 next가 있든 이렇게 더가 있고 10 years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뭐 3 days가 나오든 이런 식으로 숫자 기간이 있더라도 이렇게 관사 더와 있을 때 그땐 또 사용합니다. 그래서 during the past 10 years 이렇게 쓰기도 해요. 괜히 또 제가 숫자 기간 쓰지 마세요 했는데 시험장한테 요게 나와버리면 내가 조금 아까 안쌤이 봤던데 그때는 쓰지 말라 그랬으니까 버려! 하면 큰일 나니까 이거는 쓰세요.
이것 때는 듀어링 정답 잘 나와요. 그죠? 제가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진짜 숫자 기간만 있을 때 3 days, 5 years. 고만 강조해도 알아들었죠? 오케이. 안 돼요. 그냥 명사 쓰든가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듀어링 없었지만 여기에 듀어링 넣으면 자꾸 오답 나오거든요. 정답인 D번 맞습니다. 정답!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짠! 자, 오셔서 인칭 대명사 문제로 보기가 보이는데 사실 1초입니다. 1초. 정답은 보자마자 10번입니다. 자, 정리를 이렇게 볼게요. 스스로란 똑같은 말에 self도 스스로라는 뜻이 있고 own도 스스로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 동시에 나올 때가 꽤 많은데 제가 딱딱 정해 드릴게요. 무조건 self 정답이고 무조건 own 정답일 거예요. 영어적으로 그렇게밖에 안 쓰게 정해놓은 룰이거든요. 자, 첫 번째 경우 self는 1번 주어 있고 동사 있고 목적어 밑줄 뜰 때 그때 주어랑 목적어가 똑같은 사람이면 우린 제2대명사로 활용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나를 소개하고 내가 나를 자랑스러워하고 그럴 때 우린 I introduce myself 하죠. 그땐 제2대명사로 표현하는 게 맞고 두 번째 수거입니다. 이유 없어. 수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타고난 거. 그거 by 다음 밑줄 나올 때 그때 by myself 해서 우리는 self 제2대명사로 표현하죠. 그죠? 세 번째 부사 자리 밑줄 나올 때 부사, 주어, 동사, 목적어 끝하고 밑줄. 이건 누가 봐도 부사 자리. 인칭 대명사도 명사인데 유일하게 부사의 기능이 있는 건 제기대명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칭 대명사 떴을 때 부사 자리 밑줄 나오면 무조건 제기대명사로 표현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요 세 번의 경우는 무조건 제기대명사인데 사실 제기대명사 문제가 나왔을 때는 오프라인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다 봐도 잘 안 틀리더라고요. 되게 잘 맞춰와요. 자, 오은 쪽 가볼게요. 첫째, 오은이란 존재는 형용사의 확률 있죠? 스스로 의란 형용사. 그래서 밑줄 뿅, 아이템 이따 쳐요. 이렇게 명사 앞자리, 형용사 자리 때 늘상 소유격과 함께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대표적으로 my로 표현할게요. My own item 해서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확률이 있고 두 번째, on 다음 밑줄 나올 때 on 다음 밑줄 무조건 on my own 스스로란 뜻의 수거입니다. on my own으로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by myself 이거랑 on my own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네 정답, 이렇게 넣으면 네 정답 하시고요. 세 번째, 명사가 있어요. item이란 명사 있고 of가 오고요. of D로 밑줄 나올 거예요. of D에 이렇게 of가 명사부 명사를 써버리면 의라는 의미의 소유격의 의미를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own이란 존재는 소유격의 의미를 강조할 때 주로 활용하는 애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도 소유격 의미를 강조해서 내 스스로의 아이템 쓰듯이 이렇게 of도 의라는 의미가 있다 보니 그 의 뒤에서 소유격 강조하고자 그때 무조건 the item of my own으로 표현해서 내 스스로의 아이템으로 활용합니다. 근데 어쨌든 스스로라 말되니까 이때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오답률이 이쪽과 이쪽에서 스스로라 말되면서 셀프가 오답으로 나오고 나니까 이렇게는 이렇게 오만 정답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on D 수거니까 바로 정답은 C번밖에 안 되니까 지나가셔도 됩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8번째 8번 문제 가볼 건데 자, every는요. 아까 말했죠? every는요. 기본 단수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의 품사예요. 단수를 꾸미는 뭐 복수 꾸밀 때 딱 한 번 숫자 꾸미는 거 빼놓고는 단수를 꾸미는 애가 형용사의 품사밖에 없는 애입니다. 근데 지금 밑줄은 주어 자리거든요. 주어 명사 자리. 아예 후보가 안 돼요. 안 되고요. 자, 그럼 나머지는 명사 확률도 있는데 읽어보면 직위에 흥미 있는 사람들은 should 제출해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사람들, 그들 이런 게 필요한가 봐요. 그럼 너도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those란 말 자체는 그것들이란 사물을 받을 때도 있고 그 자체가 the people,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뭐 앞에 언급된 명사 없어도 돼요. 그땐 그 자체가 the people하고 똑같은 말의 명사로 활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얘도 그들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럼 B번하고 D번은 사실 한국말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한국말은 똑같은 말에
대명사로 활용은 되는데 차이점이 does는 수식받는 걸 사랑하는 대명사. 수식받는 거 오케이 좋아하고요. 근데 they는 그 them도 그렇고 they도 그렇고 이런 걸 뭐 인칭 대명사라 부르는데 they나 them 인칭 대명사는 수식받는 거, 꾸밈받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절대 꾸밈받지 않아요. 자, 밑줄은 interested라는 형용사의 꾸밈을 받고 있는 자리다 보니까 저렇게 꾸밈받는 자리 밑줄 나오면 버리는 존재입니다. 하여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말되고 꾸밈을 받고 있을 때 그때 정답은 does로 활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B번인데요. 자, 이때 만약 보기에 지금은 없지만 whoever 이 보기에 또 동시에 나오기도 해요. 그럼 해석으로 풀어볼게요. 지귀에 흥미있는 누구든 간에 제출해 주세요. 한국말로는 되게 자연스럽게 말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좀 더 보기에 막 이것저것 나올 때가 있어서 자, 보기에 이렇게 떴다고 칠게요. 그러니까 보기를 보면 whoever, whatever 중에 하나가 뜰 때가 있을 거예요. does도 보일 거고 they, them, it들이 보일 거고 또는 thing, body, one 붙는 애들 something, somebody, someone, anything, anybody, anyone 이런 거 있죠? 이런 애들이 보기에 막 섞일 때가 있을 거예요. 섞이면 자, 세 가지로 확인해 주십시오. 첫 번째 확인은 동사 개수부터 확인하세요. 동사 개수. 왜냐? whoever, whatever는 접속사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의문사 계열은 밑줄 뿅 나오고 평서문 속에선 접속사 역할을 한다고. 그죠? 그래서 동사 개수 확인해서 만약 동사가 2개가 보인다면 그땐 당연 접속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문장 2개인 거니까. 그럴 땐 whoever, whatever 쪽 정답일 겁니다. 나머지는 접속사 아니고 얘네만 접속사니까요. 그죠? 그래서 동사 2개인 걸 발견되자마자는 사실 얘네밖에 정답이 안 돼요. 정답하고 지나가면 되겠죠. 근데 동사 개수 됐더니 동사가 하나예요. 그럼 그럴 땐 접속사 버리면 되죠. 그죠? 자, 지금도 너는 형용사로 흥미있는 밑줄인 거고 동사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말 돼도 동사 하나밖에 없으니 접속사 보인다 해도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사 개수 세면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 2번째 그리고 보기가 남으면 자, 동사 개수 확인해서 이제 버렸다 칠게요. 동사가 2개면 이제 정답하면 되고 동사 하나밖에 없어서 버렸다 치고 그럼 보기가 또 이렇게 막 남을 거예요. 남으면 그때 스위치를 확인하세요. 스위치에 의해서 정답이 갈라질 때가 많습니다. 스위치상 those, they, them은 이들은 복수 취급하는 애들. it, thing, body, one은 단수 취급하는 애들이에요. 그죠? 그럼 동사 스위치에서 is냐, 아냐에 따라 정답이 싹 갈라지겠죠. 뭐 is가 보이면 얘네들 후보하면 되고 얘네 버리면 되고 아가 보이면 얘네 버리고 얘네 후보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위치 보면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나서도 세 번째 확인할 거 밑줄이 뜰 겁니다. 바로 뒤를 딱 봤더니 후가 보인다든가. 그죠? 뭐 사람 꾸미는 관계대명사 이렇게 불리죠. ing가 막 보여요. 또는 pp가 막 보여요. ing나 pp는 명사 뒤에 붙으면 하는 사람, 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포인트는 유 해가지고 꾸미는 존재들. 그래서 수식하는 존재들이다 보니까 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인칭 대명사 계열은 꾸밈받는 거 완전 싫어하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버려진다 쳐봐요. 그러면 복수 동사면 네가 정답이고 단수 동사면 얘네가 정답이 될 겁니다. 그죠? 또 수식받는다고 무조건 도즈 정답하시면 안 됩니다. 인칭 대명사 빼놓고는요. 도즈가 됐든 thing, body, one이 됐든 명사들은 수식받는 거 상관이 없거든요. 그때 이제 포인트가 스위치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식받는 즉시 인칭 대명사는 버려버리면 되고 버리면 복수 동사면 니네 정답. 그리고 단수 동사면 something, somebody, someone 이쪽 정답으로 갈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챙기시면 이 문제 유형은 매번 똑같답니다. 그죠? 자,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수식받는 자리다 보니 B번 정답.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짠. 자, 부사 어휘 문제네요. A번은 곧이라고 해석하는 애고 B는 상당히라고 주로 해석하고 C번은 closely는 가깝게 한대요. 이걸 가깝게라고 해석하는 바람에 자꾸 틀리는 문제로 주제가 돼가지고 한대요. close라는 애가 형용사 가까운도 있고 가깝게라고 활용하기도 해요. closely라는 부사 얘는 가깝게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밀접하게라고 해석하든가 뭐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요.
밀접하게 함께 작업해요. 이런다든가 또는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꼼꼼하게 관찰하세요.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이렇게만 해석하시고요. 그 다음 lately는 최근에 라는 의미로 사용하죠. 최근에. 그래서 해석 문제. 자, 저 사람은요. 되돌아올 겁니다. 뉴욕으로 되돌아올 거예요. 곧 되돌아올 거예요. 겠죠? 제일 말 듣잖아요. 네, 정답입니다. A 정답이에요. 네, 자, 포인트. 최근에 돌아올 거예요. 이건 좀 어색하긴 해요. 네, 혹시 이제 포인트가 많이 된 아이라 갖고 왔습니다. 자, recently도 최근에, lately도 최근에. 둘 다 최근에라는 단어인데 보기 혹시라도 떴을 때 혹시나 말이 들 때 뭐 예를 들면 우리는요 오픈합니다. 늦게 오픈해요. 일요일날 늦게 오픈해요. 뭐 뒤에 on Sunday 있다 칠게요. 밑줄 막 떠요. 그러면 최근에 늦게 오픈합니다. 이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되더라도 항상 확인하기 recently가 됐든 lately가 됐든 동사를 꾸밀 때 그때 recently는 현재 완료 동사 현완만 쓸게요. 현재 완료 동사이던가 과거 동사여야만 합니다. 현재 완료 동사나 과거 동사라면 정답을 오케이 써도 돼요. 근데 딱 봤더니 이게 현재 완료예요. have pp 아니죠? 과거 동사 opened 아니죠? 이렇게 현재 완료나 과거 동사가 어긋나는 즉시 절대 동사 꾸밀 땐 얘네들은 현재 완료 과거 아니면 꼭 버리셔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오답 처리 잘 되니까 조심하시고 이렇게 보이면 정답하고 어긋나면 버리시면 돼요. 그렇고요. 자, 똑같이 lately도 그 자체가 최근에 라는 의미인데 얘는 조금 또 달라요. 얘는 현재 완료만 꾸밉니다. 현재 완료만 꾸미고요. 과거 동사도 싫어해요.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보기 얘네들이 또 동시에 나오기도 해요. 그럼 그땐 당연 동사 막 과거 동사일 겁니다. 그러면 얘를 버리고 얘 정확하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생겨먹은 게 얘가 쪼까 더 스펠링이 더 길잖아요. 그러니까 쪼까 더 되는 거예요. 얘는 스펠링이 쪼까 짧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하나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더 기니까 더 많이 되고 이렇게 나눠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둘 다 보기에 동시에 떴어요. 근데 이렇게 나와? 그럼 이건 현재 완료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이때 그냥 아예 다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보기에 보일 때 시제 신경 쓰면서 접근해 주시고 지금은 정답이 A번이 맞습니다. 곧 되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A번이 정답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9번 갑니다. 자, 어휘 문제로 보이네요. 어휘 문제에 오셔서 A는 활용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활용하다. 그 다음 B는 punish는 광택을 내다라고 씁니다. 광택을 내다. 그 다음 comply란 단어는 준수하다란 단어인데 뭐 저런 단어를 이어동사 이렇게 부릅니다. 두 단어, 이 단어로 뭉쳐다닌다 해서 우리가 좀 그나마 좀 많이 듣는 거 depend on 이런 거 deal with 이런 거. 그 중에 comply with 이런 게 있거든요. comply with 해서 저 단어는 뒤에 with가 없으면 절대 안 써요. 안 돼요. 그렇고 그 다음 adhere는 to랑만 이어동사로 adhere to랑만 쓰게 정해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어동사인지 알았다면 단방에 먼저 볼 수 있겠죠. 얘들은 타동사로 전사 to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정답을 보고 대신 뜻은 두 가지 adhere to로 쓰되 두 가지로 해석하시길. 첫 번째 준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준수하다 뜻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고 들러붙다라는 뜻도 있어요. 들러붙다. 정답률 둘 다 높습니다. 지금은 최고의 결과를 위하여 글루프를 허락해 주세요. 마르도록 20분 동안 마르도록 허락해 주세요. 확실히 하기 위해서요. 대시라는 것을 그것이 그 표면에 나무의 표면에 들러붙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요. 라고 해석이 되겠죠. So there to 정답을 놓고 뜻은 두 가지입니다. 자, 나온 김에 팁으로 어쨌든 준수하다라는 뜻도 있고 comply with도 준수하다는 뜻이 돼. 사실 준수하다라는 의미로 정답 나올 때 보기에 이런 식으로 동시에 나올 때가 있어요. 자, 동시에 나올 때 observe란 단어, follow란 단어는 둘 다 준수하다, 뭐 따르다라는 의미로 쓰되 그들은 타동사입니다. 뒤에 목적어가 나와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이들은 이어 동사고 전사가 막 갈라지죠. 다 다르죠. 가볼게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먼저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얘는 얘, 얘는 얘 라고 갈게요. comply with 좋아하죠. 그렇고 adhere to 좋아하고요. 그리고 얘는 bye bye 생각하세요. bye bye 그래서 bye 좋아합니다. abide by bye 좋아하고요.
그리고 conform은 따르다 준수하다 의미로 쓰되 우리 comply with, adhere to 쓴대죠. 얘는 요거 두 개 그대로 똑 띄워가지고 conform to, conform with 둘 다 씁니다. conform to, conform with. 그죠? 그러니까 얘는 바이바이 생각하고 너는 니, 너는 니, 넌 이거 둘 다 똑 받아서 conform to, conform with. 같이 그래서 준수하다 애들입니다. 자, 정답 D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봐볼게요. 뿅. 자, 다음 문제 품사 문법 문제네요. 보기 보니까 같은 단어에 모양만 쇽쇽 바뀐 문법 문제인데 이것도 해석해서 푸는 것도 가능성이 있었지만 해석 풀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우리는 기회를 환영합니다. 당신을 돕는 기회, 하는 기회 이렇게 말이 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는 기회를 쓰고 싶나 봐요. 근데 사실 ing도 하는 이란 뜻이 있긴 했거든요. 그죠? 그걸 유도해서 보기에 동시에 낸 것 같습니다. 정답은 투부정사여야 되죠. B번 정답. 이유는 opportunity가 보였어야죠. 자, 우리가 동사들 계열 중에서는 학생들이 투부정사 바로 쫓아오는 거에 그래도 좀 익숙해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 want to, need to, plan to 여기서 들어보거든요. 근데 명사도 그런 게 있답니다. 어떤 특정 명사들은 무조건 하는 기회, 하는 능력 이런 식으로 하는으로 말이 돼도 ing로는 절대 표현 안 해요. 이 이유는 그들의 성질이 그래요. 그런 게 요런 아이들, 매번 나온 애들 띵 나와라. 요 애들이에요. 자, ability란 단어, 능력이란 단어죠. effort, attempt, 노력이란 뜻이거든요. 둘 다 뭐 시도라고 해도 되는데 노력. 그다음 chance, opportunity, 기회가 있고요. 요거 방법, 요거 시간, 요거 계획 말잖아요. 자, 요들은 절대적으로 하는 능력, 하는 노력, 하는 기회라고 할 때 항상 투부정사로만 데리고 다니게 딱 정해져 있어요. 보기 보면 늘상 ing가 보기에 동시에 나오거든요. 하는으로 말돼도 안 됩니다. 이들은 투부정사로만 표현하게 딱 정해 있는 명사들이라 나오고 보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정답 투부정사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렇고요. 나온 김에 자, time만 조심해 주세요. time. 언제나 투부정사로 쓰거든요. 근데 time이란 단어는 딱 두 번 동사가 spend가 뜰 때가 있습니다. spend time. 그러면 time이더라도 밑줄은 그땐 ing여야 돼요. 요 자체가 수거라 어쩔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뭐뭐 하느라 시간을 보내다 란 수거라 동사 spend 뜰 때는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have hard time 이라는 게 있어요. have hard time 하면 그대로 요 자체가 어려운 시간을 갖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다란 수건데 그러니까 hard가 없어요. 그럴 땐 have time to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have hard time 저문구 그대로 뜰 거고 사실 어려움을 겪다란 맥락일 때 싹 다 그래서 나온 김에 이것도 hard time일 수도 있고요. difficulty일 수도 있고요. difficulty일 수도 있고 또는 trouble일 수도 있어요. trouble 전부 다 어려움을 겪다란 수거들이거든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란 맥락일 때 무조건 ing로 표현하게 되어 있답니다. 뭐뭐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다. 어쨌든 time 뒤다 보니까 투부정 쓸 확률이 생겨서 그거 조심하시고 이때는 무조건 ing로 가는 게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들은 늘상 투부정사로 수식해서 말하기. 하는 능력, 하는 기회, 하는 시간. 그래서 투부정사 늘 정답. 하지만 요 두 번은 이렇게 보이더라도 ing로 가기. 겉으로 말돼도 ing로 가기. 이해됐죠? 오케이. 자, 정답은 opportunity 때문에 투부정사여야만 합니다. B번 정답. 자, 다음 문제 봐볼게요. 다음 문제로 넘어와서. 자, 밑줄 전치사 문제예요. 전치사 문제인데 해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들은 아이템을 위한 가격들은 이 목록에 없는 아이템들을 위한 가격들은 can be 획득될 수 있어요. 직접적이게 vendors 상인에게 획득될 수 있습니다. 상인으로부터 획득될 수 있습니다. 뭐 토익 공부 조금 해보신 분들은 정답을 더 잘 골랐겠죠? 네, 정답은 from 쪽이 맞죠. C번 정답. 자, 이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인에게 획득하세요. 이게 한국말로 말이 먹히거든요. 근데 영어에서는 안 돼요. 자, from은 출처의 전치사로 불립니다. 저 출처로부터 왔어요. 저 출처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오고
받는 개념은 그건 from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전사 to란 존재는 자, 전사 to는 쓰임이 정확하게 3개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수거 때 그냥 막 쓰는 거. 그냥 이유 없이 look for to, ination to. 수거 때는 그냥 수거로 쓰는 거고 그거 빼놓고는 에게거나 에라는 의미로 쓰긴 쓰되 그때는 항상 이동의 전사로 불린답니다. 이동의 전사. 그리고 이동되면서 어디에 가다, 어디에 보내다, 어디에 전달하다 와 같이 이동되면서 가는 맥락일 때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된다고 했더니 자 밑줄 나오고 더 로비 나왔다 칠게요. 로비. 그래서 뭐 우리는 다과들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뒤에 봤더니 로비에 준비해 놓을게요. 이렇게 에로 말이 돼요. 네, 말 돼도 우린 to를 사용하면 안 되죠. 자, 항상 에로 말이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to가 보기에 보일 때는 이동되는 모습이 보이면서 가는 맥락이 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로비에 준비해 놓을게요. 그럼 로비에 준비해 놓으면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내다, 전달하다의 이동의 모습이 보이면서 쓰되 절대 고정된 모습과는 안 쓴다는 것도 조심하세요. 이게 은근히 to라는 전사가 오답률이 되게 높아요. 에로 말이 되는 경우가 꽤 많아서 여기서 나오면 에로 말되고 가고 이동되는지 고정된 모습은 아닌지 확인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는 맥락이니까 전사 to와는 절대 사용 못해요. 무조건 가는 맥락이어야 돼요. 그렇죠? 정답은 10번이 맞습니다. 출제 전사입니다. 10번 정답. 자, 갈게요. 다음 문제 넘어오셔서 자, 보기를 보니까 이게 접속사라는 존재인 뭐 although, but 이런 게 보이고 still, 여전히라는 부사거든요. 그래서 앞서 is 동사가 보이고 뒤쪽 can be 동사가 보이고 동사 2개 그땐 접속사 쓴다 했죠. 그래서 실은 버릴게요. 부사입니다. 아예 안 돼요. 자, 그리고 however 이라는 부사로 접속사 말고 부사로 그땐 그러나라는 뜻으로 쓸 때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로 말이 될 땐 절대 however는 안 고르는 거예요. 안 돼요. 그건 부사거든요. 부사가 문장을 연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네, however이 딱 한 번 접속사의 확률이 있기는 해요. 접사 확률은 언제냐면 딱 있고요. 바로 뒤에 보면 uncomfortable 같은 게 있다 칠게요. uncomfortable 그리고 it is 있어요. 잉. 우리는 can wear 착용해야 됐어요. the helmet을 했다 칠게요. 뿅 이렇게 밑줄 나왔어요. 그럼 동사 2개죠? 동사 2개죠? 그럼 당연히 접속사는 필요하죠? 근데 접속사인데 이렇게 굳이 형용사나 부사가 앞으로 뿅 튀어나와 있을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이 형용사는 여기 뒤에 있었어야 돼요. It is uncomfortable. 그렇잖아요. 형용사는 비동사 뒤에 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how라는 계열이 형용사 부사를 데리고 다니는 걸 좀 좋아해요. How many, how long, how far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however는 딱 한 번만 접속사로 가능한 건 바로 뒤에 형용사 부사가 툭 튀어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그러나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그러나라고 해석하지 않고 however이 접속사로 정답이 가능한 건 형용사 부사 튀어나오고 그리고 얼마나 뭐뭐 하든 간에 뭐뭐 하든 간에 라고 말이 될 때 하든 간에 라고 말이 될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도 얼마나 불편하든 간에 우리는 그 헬멧 착용해야 합니다. 이럴 때 그때는 사용해요. 근데 그러나라는 뜻일 때는 부사니까 이렇게 문장 2개 연결한 접속사가 필요할 때는 그땐 버리세요. 이럴 때만 접속사로 정답. 그죠? 부사 땐 그러나라는 의미일 땐 부사 땐 거니까 접속사 역할 못해요. 오케이. 버렸고. 자, B 접속사 맞아요. 그러나 although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이란 접속사 맞습니다. 단 but이나 and나 또는 or 같은 거 뭐 저런 걸 등이 접속사라는데 뭐 용어는 크게 몰라도 되고요. but, or, and 같은 저런 애들은 막 주어가 똑같으면 주어를 생략해요. 그리고 동사, 동사, 명사, 명사, ing 이런 식으로 양쪽을 나열하면서 쓰는 습성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들어가면 막 주어가 똑같았던 거야. 그래서 주어를 그냥 빼버리고 당신의 주문은 be about to 막 뭐뭐 하려고 하다. 막 배송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주문은 취소될 수 있어요. 2시까지는요. 말되죠? 그 주어가 똑같았나 봐요. 주어는 빼고 동사, 동사 나열되죠. 이런 걸 but and what은 가능합니다. 근데
although, because. 그럼 등의 접속사 뺀 접속사들은 그럴 일이 없어요. 무조건 주어 동사로 시작해야지 어딜 주어 없이 동사부터 튀어나와요. 그럴 일이 없답니다. 그래서 얘가 정답이라면 뒤에는 주어로 뭐 other 똑같은 뭐 it 이런 식으로라도 it is로 시작을 했겠죠. 뭐 it can이네요. it can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겠죠. 주어 없이 동사도 훅 들어온 일은 아예 없어요. 안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등의 접속사인 B번 쪽이 정답이 되지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챙겨가세요. 접수할 수 있긴 있되 얼마나 못하든 간에. 그죠? 정답은 B번 2 맞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짠. 자, 9번 문제 오시고 자, 밑줄엔 BPP 수동태 문장으로 끝난 채 명사 5시란 시간 명사 앞에 전치사 문제입니다. 전치사 문제라 B는 버립시다. 네, 순에다가 ER 붙은 거라 뭐 어쨌든 더 곧, 더 빨리 해서 부사입니다. 네, 부사니까 전사의 확률이 아예 없고요. 자, D번 whenever, whoever 접속사. 네, 접속사. 의문사 계열은 접속사예요. 버리세요. 더 이상 문장이 없으니 나올 일이 없고요. A 전사, C도 전상 가능해요. 근데 within이라는 애는 저절에 아예 안 돼요. 자, 물론 이내라는 의미로 쓰긴 쓰는데 이내라는 의미로 쓰는 전사 맞는데 안 되는 이유가 말만 되면 다 써도 돼요. 뭐 종로 이내에 어쩌고저쩌고가 있어요. 뭐 이 범위 이내에 뭐뭐 하세요. 뭐 갖다 붙이면 말 되면 이내라는 의미로 정답률 되게 높아요. 근데요. 시간 개념이 따라올 때만 딱 한 번만 제약이 있어서 그때만 확인하십시오. 자, within이라는 단어는요. 뒤에 시간 개념이 따라올 때 기간 명사가 오는 건 오케이예요. 근데 시점 명사 오는 건 절대로 안 씁니다. 기간만 써요. 기간. 그래서 쌤이 오퍼레 학생들은 얘들아 within은 기간이야. 위기야. 막 이러고 within은 기간이야. 위기야. 뭐 아무튼 외워요 빨리. 위기야. 네, 기간입니다. 혼자 어색하네요. 네. 기간. 근데 더시는 시점이거든요. 그럼 이게 느껴지나 한번 봐봐요. 나 혼자 지금 얼굴, 막 귀가 빨개지고 있어. 뭐야, 귀 빨개지고? 혼자 부끄러웠나 봐. 아무튼. 자, 느껴봐요. 밑줄 뒤에 10 years가 왔어요. 10 years. 자,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학생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니까. 민지 씨. 아, 민지. 대답 좀 해줘봐요. 네. 10년은? 감독님? 기간이에요? 시점이에요? 기간, 오케이. 기간이에요. 그럼 밑줄 뒤에 Friday는 뭐예요? 금요일. 시점이요. 오케이. 시점. 그 다음 밑줄 뒤 3 weeks는 3주. 기간. 오케이. 그럼 밑줄 뒤 5 months. months 이거는 기간. 오케이. 그럼 밑줄 March 10th. 3월 10일. 시점. 그거예요. 맞아. 그죠? 기간, 시점. 느껴지죠? 그러니까 뭐 내가 느껴지는 그냥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간이 나올 때, 그때는 써도 돼. 10년 이내, 3주 이내, 5주 이내, 5달 이내. 이거 오케이. 근데 이렇게 시점의 개념들이 보이면 그건 한국말이 말돼도 안 돼요. 그래서 뭐 10월 3일 이내에 참석해 주셔야 돼요. 5시 이내에 제출하세요. 이건 한국말이고 저렇게 시점이 나오는 순간 within은 사용을 안 합니다. 위기야. 그죠? 그래서 버려내겠습니다. 그럼 되는 거 before. 5시 전에 제출돼야 합니다. 말도 되고 문법적인 요소도 맞고요. 정답은 10번이 돼요. 나온 김에 since는 이제 반대예요. since는 기간하고는 안 써요. 무조건 시점. 그렇죠? 그래서 또 시시해. within 위기야. 시시해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since란 전사가 보이면 have pp랑 친하다는 걸 되게 잘 알거든요. 그래서 밑줄을 딱 뜨고 뭐 예를 들면 3 years 이렇게 나왔다 칠게요. 우리는 have operated 운영해 왔어요. 그냥 pp 다 칠게요. 오래 걸리니까 have operated 뭐 운영해 왔대요. 가게를 3년 동안 3년 이내에 운영해 왔어요. 근데 학생들 이것만 딱 보면 have pp네 아싸 since 정답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have pp랑 친하다는 거 알아서 나오는 오류인 것 같아요. 안 되죠? 기간이에요. 그죠? 기간이면 since는 그때 버립니다. since는 시점만 좋아해요. 그래서 이럴 때 보면 since랑 for 이 보기에 동시에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아무리 have pp여도 기간이니까 since는 버려냈어야 하고 그러면 3년 동안 운영해왔어요. 이런 쪽이 맞겠죠. 오케이. 그래서 within은 기간, 위기야. since는 시점, 시시해로 기억하고 여러분이 아는 have pp 좋아하는 것도 그것도 포인트인 건 맞습니다. 대신
시점인 거 확인하면서요. 그래서 정답이 10번 쪽이 맞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봐볼게요. 자, 다음 문제 오시고 또 품사 문법 문제가 되겠네요. 보기 보니까 같은 단어 모양이 슉슉 바뀐 문법 문제인데 대신한 접속사 뒤라 보니 주어 동사의 자리예요. 접속사 뒤에는 동사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동사인데 A는 아예 안 되죠. 동사가 아니니까. 그죠? 자, B, C, D가 후보가 되는데 원래대로라면 단수 주어니까 밑줄은 단수 동사가 와서 C부터 버려질 겁니다. 그죠? 근데 정답은 지금은 C번 쪽이 맞죠. 그래서 포인트 떠라. 자, 항상 대시라는 접사 뒤로 밑줄 나올 때, 대시라는 접사 뒤 동사 자리 밑줄 나올 땐 언제나 대뒤 스위치 맞추면서 문제를 접근하기 전에 우린 대 앞에 있는 단어를 꼭 확인하는 게 먼저 선행돼야 돼요. 그 단어가 지금처럼 주장, 요청, 필요, 중요, 제한, 선호의 단어를 뜨는 순간 그 단어들 뒤에서는 해야만 한다라는 맥락과 함께 슈드가 생략되는 현상이 와요. 야, 나 주장할게요. 당신 이거 참여해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야, 이거 해야만 하는 건 필수야. 라고 저들이 와버리면 해야만 한다라는 맥락과 함께 슈드가 생략돼 버린답니다. 그럼 슈드는 조동사잖아요. 그러다 보니 조동사 생략된 거다 보니 조동사 뒤답게 동사 원형이 오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친구들도 순간 낚여요. 스위치 시키다가 훅. 그래서 항상 꼭 습관처럼 동사의 밑줄 딱 뜰 땐 대답을 먼저 보는 게 꼭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주장하다 우리가 흔하게 하는 거 좀 읊어볼게요. 주장하다 insist 뜰 때. 그죠? 요청하다는 굳이 안 쓸게요. ask, request, require 같은 거 올 때. 필요한은 necessary라는 단어 아세요? necessary라는 단어 올 때. 요거. 그리고 요거는 아는 거고 중요한도 important는 아니니까 굳이 안 쓸게요. important 올 때인데 시험 문제 되게 자주 나오는 애가 있습니다. imperative라는 단어 올 때. imperative. 필수적인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important 말고 중요한에 vital. 자주 나오고요. 하나 더 critical. critical. 얘는 비판적인 이라는 뜻도 있지만 it is critical that 하면 중요합니다. 대신한 것을 이라는 의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 용어로 되게 자주 나오는 애들. 특히 요거 imperative, critical 나오면 뜻도 몰라고 자꾸 틀리는 애예요. 그리고 제안하는 건 suggest 또는 recommend. recommend도 추천하는 거니까 제안하는 거니까. 제안하다. 그리고 선호하다 prefer 이란 단어 선호하다라고 아나요? 네, 아주 아는데 prefer이 이게 되는지 모르더라고요. prefer that 해도 뒤에 동사형이 따라와요. 오케이. 저 이런 아이들을 보이면 신경 써주세요. 꼭 동사의 밑줄 하면 대답해. 꼭 먼저 보기. 꼭꼭꼭. 그래서 슈드가 생략되는 바람에 슈드 뒤에 어떻게 해즈가 와요. 동사 원형이 되는데 어떻게 이즈가 와. 비가 와야지. 그러니까 아예 안 되는 거죠. 정답은 이쪽이 맞게 됩니다. 그렇죠? 주장 요청 기억하기요. 되시오. 자, 다음 문제 봐볼게요. 보기를 보시면 접속사. 너는 접속사 아니고 니네는 접속사. 저렇게 접속사와 접속사 아닌 게 하나라도 섞이면 동사 개수를 세주세요. 밑줄 앞서 suggest 동사고요. 또 밑줄 앞서 동사 보이고요. 그리고 밑줄 뒤 is 정확히 문장이 3개. 그럼 접속사는 2개가 필요하죠. 대시 하나 보여요? 대시란 것을. 그럼 하나의 접속사 더 들어와야죠. 문장이 3개면 접속사는 2개여야 되니까. 그래서 밑줄은 반드시 접속사 필요합니다. 고로 A는 버릴게요. 네가 들어가면 접속사 없는 꼴이 되니까. 접속사가 없는 꼴이 되니까. 그렇죠? 버렸어요. 그럼 나머지는 접속사의 가망성이 있거든요. 근데 정확히 밑줄부터 접속사부터 접속사절 자체가 전치사 뒤로 왔어요. 전치사 뒤는 무조건 명사 자리거든요. 그래서 밑줄은 명사처럼 쓰는 접속사. 저런 걸 명사절 접속사 이렇게 부르거든요. 명접속사 종류는 뭐 what도 있고요. 또는 that도 있고요. 그렇죠? 또는 whether인지 아닌지 있고요. 그리고 각 의문사 종류 싹 다. 의문사 when, where, how, why 같은 애들. 이런 걸 명접속사라 합니다. 그래서 명접사들 맞아요. 의문사고 that도 명접사니까. 단 명사 접속사로 활용한데도 that이라는 존재는 접속사 때 절대 전사 뒤에다가
접속사일 때 that은 활용 금지. 아예 안 써요. 왜는 없어요. 그냥 제가 저래요. 제 성질이 저래요. 그래서 아무리 뒤에 문제가 완벽하고 아무리 것으로 말돼도 접속사 문제 때 전치사 뒤로 밑줄 나오는 순간 그땐 that은 버리는 겁니다. 접속사 that은 전사 뒤에 활용 금지. 아예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자마자 버렸어야 돼요. 아예 안 돼요. 자, 근데 that은 버려졌고 what하고 그럼 where이 남았네요. 그죠? what하고 where. 차이점이 해석도 그렇지만 what은 늘상 불완전한 문장을 데리고 다닙니다. 주어가 없던가 목적 없던가. 근데 where는 당연히 완벽해야 돼요. 그것도 그렇고 해석도 그렇고 뒷문장은 주어의 be grown에서 be, pp 수동태 문장과 함께 완벽한 문장이다 보니까 아예 what이 허용이 안 돼요. 완벽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해석도 그렇고 해석해 볼게요. 보고서는 제안하고 있어요. that 소비자들은 점점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어디에서 그들의 농작물을 성장시키는지 키워줘야 되는지 관하여 걱정하고 있어요. 그죠? 정답은 그래서 where이 맞게 됩니다. 그죠? 보이 정답. 좋아요. 다음 짠. 얍.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밑줄은 마찬가지. 사실 저도 실제 수업에서는 학생들 얘들아 어휘력이 엄청 중요하고 해석에서 반드시 하고 막 해석 안 하면 막 쪼고 막 이런 거 하는데 사실 빨리 풀 수 있는 거 빨리 푸는 게 좋죠. 그죠? 이것도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라 비교급이거든요. 자, 비교급을 꾸밀 수 있는 건 딱 정해져 있어서 자, 만약 이런 자리에 아무리 말해도 very도, so도, to도 저들은 원급이라고 원래 형사 difficult, big 이러네. 그래서 이렇게 A, C, D는 원래 형상 꾸며도 very important, so important 이런 걸 꾸며도 저런 비교급을 꾸밀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자마자 비교급의 존재가 뭐 ER이 됐든 뭘이 됐든 비교급의 존재가 보이면 그 앞에 정답률은 정해져 있답니다. 비교급 꾸밀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얍, 나와라. 자, 비교급 바로 앞으로 밑줄 나올 거예요. 앞으로 비교급 앞으로 밑줄 나오면 얘네만 고르기. 얘네만. 자, 그래서 강조부사라 그래요. 매우, so, very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강조부사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so, very, much, so, very, even 이런 식으로 뜰 겁니다. 그럼 나머지 고르지 마시고 강조부사 중엔 이 정도에서 고르면 돼. much more, even more, still more는 그냥 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많이 더, 심지어 더, 여전히 더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자, far 이란 아이는 물론 멀리란 뜻도 있어요. How far, 그럼 얼마나 멀리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근데 비교급을 꾸밀 때 far 이라는 애는 훨씬이라는 의미로 바뀌어요. 훨씬. 그래서 그게 또 어휘 문제 나왔는데 멀리 더 뭔가 이상한데 그래서 버릴까 봐. 네. far는 훨씬 더 쉬워요.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얼라은 많이 더 쉬워요. 하고요. 그다음 어휘 문제로 그러니까 ly 부사들이 쫙 포진될 거예요. 그때는 요 네 개 중에 정답 나올 때가 대부분입니다. 위에 significantly, considerably, substantially는 셋 다 상당하게, 상당히라고 해석하면 돼요. 상당히 더 쉬워요. 이 식으로.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slightly라는 단어는 약간이라고 쓰죠. 그래서 약간 더 쉬워요. 조금 더 쉬워요. 라는 의미로 정답률은 이 안에서 거의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하시면 돼서 정답 B번 쪽이 맞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28번 마지막 대망의 어휘 문제로 마무리 지어봅시다. 자, 해석 먼저 하셔야겠네요. 요 프린트 새로운 방출, 배출, 감소 전략은 실행될 거래요. 다음 달에 마침내 실행될 거래요. B번 최근에 실행된대요. 최종적이게 실행될 거래요. 정확히 실행된대요. 갖다 붙이려면 말이 되지 않나요? 뭐 잘 푸셨으면 다행이고 정답은 A번이 맞죠. A 정답이고요. 자, B번 좀 아까 포인트 앞서 말씀드렸던 recently가 이렇게 동사를 꾸밀 땐 현재 완료든가 과거 동사든가 조금 더 스펠링이 길어가지고 현재 완료 되고 과거 동사 되고 그리고 lately였다면 그건 현재 완료밖에 안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완료 동사나 또는 과거 동사라면 후보가 맞아요. 지금처럼 미래 동사를 꾸밀 수는 없다 보니까 안 됩니다. 버렸고 그 다음 lastly는 최종적이게 뭐 마지막으로 이런 뜻이 있는 건 맞는데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그래야 됩니다. 말이 혹시나 됐다 해도 lastly는 두 개가 정확하게 들어맞아야 되거든요. 첫 번째로
문장 맨 앞에 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장 맨 앞에. 그 벌써 틀렸죠? 문장 맨 앞에. 그리고 의미 자체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라는 의미는 맞는데 그 의미가 순서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순서상 마지막으로. 아이고, 마지막으로. 자, 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첫째 이러쿵저러쿵, 둘째 저러쿵 그러쿵, 셋째 저러쿵 저러쿵, 마지막으로 콤마 이렇습니다. 이렇게 순서상 마지막으로 저래요 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는 못 씁니다. 자, 안 돼요. 그렇고요. 자, D번 exactly가 중요하는데 이게 어휘 문제로 나올 때 exactly가 오답률이 되게 높아요. 정확히 처리하세요. 정확히 확인하세요. 이 한국말로 말이 잘 들었거든요. 안 됩니다요. exactly는 4번의 확률로 정답이 생겨요. 4번의 확률로 밑줄이 나오면 그땐 정답하십시오. 근데 그 외적으로 그냥 버리시기로 유명하거든요. 첫째, exactly란 단어는 의문사 옆에서는 사용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where이라든가 why라든가 what이라든가 의문사 앞이든 뒤든 상관없어요. 거기에 밑줄로 한번 써도 돼요. I know exactly where. I know what exactly. 정확히 왜, 정확히 뭘, 정확히 어디서 이렇게 의문사는 강조할 수 있어요. 그때 써도 되고 두 번째, not 바로 뒤에 밑줄 나오는 건 오케이. 그러니까 부정문이어야 돼요. Not exactly. 정확히 그건 안 돼요. 해서 부정문을 써도 됩니다. 세 번째, 밑줄 숫자 꾸밀 때 써도 됩니다. Exactly 10%. 정확히 10%. 이렇게 숫자를 꾸며서 숫자 옆이었다면 씁니다. 네 번째, 밑줄 있고 the same. 똑같으니 보인다든가 exact the same 또는 exactly different. 정확히 달라요. 정확히 반대예요. 또 opposite이라든가. 자, 이런 식으로 스펠링 보이나요? PPOSIT. 그래서 정확히 똑같아요. 정확히 달라요. 정확히 반대입니다. 강조할 때 써도 됩니다. 정말 이걸로 끝. 그래서 이럴 때는 정답하셔요. 이렇게 정리해 놓고 혹시라도 까먹더라도 그러니까 주어, 동사, 막 목적어 밑줄 이렇게 나오고 또는 밑줄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봤더니 긍정문이야. 자, 긍정문 속에서 이렇게 동사를 꾸미는 형태로 될 때가 있나요? 의문사나 꾸미죠. 부정문이어야 되죠. 숫자 꾸미죠. 똑같아. 달라 꾸미죠. 자, 이렇게 긍정문 속에서 동사를 꾸민 것과는 사용 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버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처리했어요. 정확히 확인했어요. 말 돼도 얘는 사용을 못해요. 자꾸 오답 처리되는 걸로 유명한 애라 꼭 챙겨서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죠? 자, 얼마나 맞히셨나요? 전 다 맞췄어요. 만만하던데. 그랬으면 오우. 토익 공부 나름 열심히 하신 분. 그래서 그런 분이시면 아마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 분이실 거라 이번 달 시험 잘 보시고 그동안 풀었던 거 한 번쯤 점검하면서 풀어주시면 되고 혹시 나는 뭐인도 뭐야 이렇게 뭐 이런 거 저런 게 이렇게 많어 하신 분들은 아직 정리가 토익의 유형을 잘 모르는 거거든요. 토익은 어휘력 되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토익 시험에서 나오고 있는 패턴대로 유형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구역이 있는데 자꾸 느낌으로 풀어서 그래요. 그럼 내가 느낌을 풀면 느낌 충만하게 푼다고 해서 이게 정답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신 분들이라면 일단 이번 달 시험 되게 잘 보시고 그리고 한 번쯤은 그 기본서 같은 걸로 정리 한 번쯤 외울 건 외우고 정리하면서 어휘력도 키우고 해야 돼서 그렇게 키우시면서 밑에 다른 선생님들도 되게 유용한 정보 팁들 많거든요. 무료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거 많이 보면서 그 팁들 많이 챙겨가셔야 돼요. 그죠? 일단 시험 보는 거 잘 보고 하다못해 하나로 더 맞으면 좋으니까 시험 최선을 다해서 잘 보시고요. 이왕이면 안 보셨으면 좋겠네요. 우리랑 다 같이. 여기서 끝내면 얼마나 좋아요. 시험 최고로 잘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